2020년도 시작하면서 올해 알고 있으면 이제 좋은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에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. 이 중에서 우리 취준생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는요,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만 15세 이상 또 34세 이하의 근로자한테 2년 또는 이제 3년 후에 1,600만원, 3,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제도고요. 이 기간에 맞춰서 2년형 그리고 3년형이라고 나누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때 지급되는 돈은 2년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총 300만원이고요. 여기에 이제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이 900만원,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돈이 400만원입니다. 또 3년형은 근로자 부담금이 600만원에 정부가 1,800만원, 그리고 회사가 60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. 특히나 이제 올해는 지원 예정 인원이 이제 13만 2천 명인데요. 이 중 3년형은 딱 1만 명만 지원 대상이에요. 이 3년형에 가입하실 수 있는 근로자는 뿌리 기업이라고 인정받은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고요. 그냥 대부분은 그냥 2년형 밖에는 가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받아야 1,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뿌리 기업은 뭐 어떤 기업이냐? 그냥 이제 3D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. 뭐 주물, 주형, 프레스, 전조, 야금, 분말. 어우 지저스. 예, 그렇다고 난 꼭 3년형에 가입을 하고 싶어. 예,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막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시고 뿌리 기업으로 이직하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. 예. 이와 비슷한 제도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는 그냥 채용 공제, 그리고 이제 청년 재직자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이렇게 있고요. 그냥 청년 내일 채용 공제하고 다 비슷합니다. 단지 이제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. 예. 이 공제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,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제일 확실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 제도의 취지는 청년 실업자의 이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그 안에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고용정책이거든요. 또 여기에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인구격차를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보겠다고 정부에서 막 몸부림을 친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? 바로 돈 문제죠. 일은 일대로 힘든 반면에 이게 월급이 적어. 그래서 죽으라고 일해도 이게 모이는 게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반면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아봤자 이제 좀 일 좀 하겠다 싶으면 막 도망가잖아요. 또 지들끼리 이걸 또 추노라고 해요. 이게 직원이나 사장이나 좋을 게 없는 게 이걸 미스매치라고 말하는 건데, 이래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야, 중소기업에서 일 좀 하다가 2년 3년 채우면 우리가 먹돈 좀 줄게, 그러니까 가서 일 좀 해봐봐 라고 장려하는 제도가 바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. 이게 돈만 보면 정말 눈깔 튀어날 만한 금액이죠.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해도 2년 동안 1,000만원 넘게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 정말 힘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한테 이 공제에 가입하는 걸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만류하는 입장입니다. 그분이 근로자든 사장님이든 상관없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정하시겠다면 좀 더 고려해 보시라고 권유를 저는 하는 입장이에요. 그럼 이 좋은 제도를 왜 제가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먼저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굽니까? 근로자예요. 물론 근로자 본인이 공제기간 동안 지출해야 되는 돈이 있기는 하죠. 하지만 그 돈에 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이 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. 이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을 조금만 줘도 되고 매년 실시하는 연봉 협상에서 제외하는 건 물론이며 각종 수당, 또 심지어 퇴직금도 이 공제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막 달려들게 된 거예요.
예. 실제로 이 청년 내일치움 공제는 근로자가 하고 싶다고 혼자 가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. 기본적인 시스템이 회사와 근로자가 동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공제기간 동안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 말고도 알게 모르게 이게 근로자한테 해줘야 되는 일이 좀 많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는 건 윤리적인 잣대를 떠나서 이 제도의 취지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. 이게 이 제도의 취지는 분명 사장님 회사 같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의 취업 촉진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고용 정책이거든요. 이게 사장님들이 죽었다 깨도 해줄 수 없었던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들은 어쨌든 2년짜리 노예를 얻으셨잖아요.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그만둔다고 할까봐 걱정할 일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. 이게 그럼 그걸로 만족을 하셔야지 이 틈을 타서 인건비를 아끼시겠다고 지금 대드는 겁니까 지금? 예?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미치겠다면서요. 이 조선놈들 다시 쓰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가 나온 거고요. 이건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역할돼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란 말입니다. 이게 얼마 전에 경기도 모 지역에서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교복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교복업체가 이걸 악용해서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교복 지원비만큼 이 판매 가격을 높인 일이 있었어요. 예. 이런 똑같은 일이 지금 이 공제사업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부작용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자한테도 발생을 해요. 일도 안 하면서 이 기간을 채우겠다고 이제 회사에 와서 빈둥거리는 직원이 정말 많은데요. 여러분들이 얼마를 생각하시든 그것보다는 훨씬 대단히 많을 겁니다.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기도 하고 역갑질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사장님들도 의외로 많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 이제 이런 데서는 이것 때문에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.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2년 후에 이제 목돈을 만진다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찌됐든 이제 부러운 거지. 이 돈이라는 게 정말 예민한 거거든요. 이렇게 예민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원들끼리도 이게 갑질이 이어지는 거야. 이 안에서도.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야 지원받은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제 사장님한테 달려가서 저기 아무개는 뭐 2년 후에 돈 더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챙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쪼르는 거죠 막. 예. 이게 참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. 이게 물론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기업하고 근로자가 이제 상호 윈윈하는 이제 그런 사업장도 있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 못 봤어 그런 데를. 그냥 잘 되는 사업장이 있다고 이제 말만 들어봤고요. 그냥 저도 짐작으로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제 근로자가 됐던 사장님이 됐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. 정말 더 생각해 보시라고,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는 고용 촉진 정책 중에 하나예요. 근로자 여러분들한테 2년에 1,600만원, 3년에 3,000만원 지급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라도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나중에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렇게 이직도 하시라고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그런 제도고 그런 돈이에요 이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경력을 쌓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뭐 2년 후에 또 3년 후에 나 얼마 받으니까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이게 사장님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죠.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하시려는 이제 사장님들도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평소에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정말 못해먹겠다고 난리들 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우수한 인재들하고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. 아무리 제도의 이제 취지나 의미가 좋아도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모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야지 이런 제도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봐서는 좀 그래.
예, 정말 제도는 좋은데 야 이걸 이렇게 써먹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막 일을 하시는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다 그러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시간인데요.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면 이거 정말 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근로자 여러분들은 정말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정말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농노를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시고 또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조언도 좀 얻어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. 그래도 만약에 생각을 해봤는데 나 정말 여기서 한번 가입해봐야 되겠다, 2년은 보고 가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회사에다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죠. 사실 회사에 이익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미치는 것도 없거든요. 2년 동안 400만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 직원이 노예계약 하겠다는데 뭐 이거 감수 안 하시겠어요? 말씀하실 때는 막 눈을 뿌라리면서 사장님 얼굴을 딱 쳐다보시고 얘기하세요. 저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. 그러니까 가입해달라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아마 사장님 막 박수를 치면서 안 믿으실 거예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화이팅 하세요.